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죠. 노무현의 비서로 끝나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주연을 하고, 드루킹 사건은 아주 이 선거법 위반 나쁜 악성 사건에 연루돼서 본인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딱 거짓말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실형을 살은 사람인데, 이재명이가 하도 미우니까 김경수라도 복권시켜가지고 이재명 간담 좀 서늘하게 만들어 놓자, 뭐 이런 생각들도 일부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수 복권에 지금 술렁술렁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친명계들입니다. 나오면 하여튼 둘이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붙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왜? 문재인의 꼬붕이 김경수 아닙니까? 자, 이재명이가 자기의 꼬붕 외에는 허용을 안 하는 소위 일극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깨부수기는 가장 좋은 게 이 김경수가 제일 카드가 좋습니다. 이 김경수를 이번에 복권을 시켜야 된다라는 소위 일각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깨트리기 위해서 김경수하고 둘이 문재인하고 싸움을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예, 김경수나 이재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보다는 김경수가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김경수가 나오면은 문재인하고는 머리 터지게 이재명하고 안 싸울 수가 없다. 예, 그것을 보고 싶다. 둘이가 싸우다가 부서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문계가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수가 오면은. 예, 이번에 사면 복권에서 사면은 됐는데 복권이 안 됐는데, 복권이 안 되면 앞으로 몇 년간을 더 정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은 이번 27년도 이재명이하고 경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끝나는 거죠. 이재명이 끝나는 거죠. 이재명이 여태까지 일극체제로 눌러놨기 때문에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은 순간에 날아갑니다. 아니, 이거는 감방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방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싸워서 둘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둘이 화해요? 화해는 절대 못합니다.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경수가 당하면 당했지, 절대 이재명이는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꼼수를 써도 자기 목표를 도달하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안을 제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또 언론들 보기에는 복권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일이 되면은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되는데, 이리 되면은 20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 출마길이 확 열립니다. 지방선거 우선, 또 27년 대통령 선거 출마길이 열립니다. 그리 되면, 자,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 또 비명계,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세력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는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질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들어서 깨버려야 된다, 이재명. 이런 얘기들이 이 야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갖다가 이 사면복관해서 저 일극체제, 이거 친명계 이걸 갖다 좀 깨트려다오 하는 사람들이 무척 야당에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깨트려 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은 깨트려집니다. 이재명이가 황급히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여러 가지 중에서 그중 한 개도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은 이재명을 안 만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것도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자기 말로 영수회담 해달라 해서 영수로 만들어 줬는데 영수도 아닌 것이 영수인 척하는 영수를 만들어 줬는데 그냥 와서 싱하이밍처럼 왼쪽 포켓에서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15분간 들고 극좌파 선동선전 왜곡 선동선전 괴벨스 방법을 써가지고 완전히 자기 선전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면 안 되는 거 이제 저쪽 안에 들어가서 회동합시다 하고 회동하러 전부 다 일어서고 있는데 잠깐 기자분들 앉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자기가 싱하이밍한테 이걸 들은 대로 똑같이 실행을 한 겁니다. 이건요 정상회담 역사상 없는 일일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 제명에 못 삽니다. 저건. 그런데 하도 누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대로 인내하고 참고 저렇게 마음이 고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하고 이 회담하자고 그래가지고 야당이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갑자기 기자들 못 나가게 하고 15분 동안이나 일거대고 자기 선전했다면 그거 용서받겠습니까? 당장 그 순간 경호원이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끌어내질 않은 것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 아닐까? 그거 원래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담의 목적에 어긋나고 그거는 완전히 구태타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인간의 그 습적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이 다시 만나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김경률을 갖다가 대통령이 아마 복권해 줄 것 같아요. 너희 둘이 좌파 나라를 망친 문하고 이재명하고 둘이서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라. 그러나 그중 이재명이 고통을 엄청 당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재판을 가서 이제 감방에 가버리면 간단하지만 혹시 안 갈 때 대비해 가지고 이런 장치도 괜찮은 장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1년.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실형이 인정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다른 정권이었으면은 아마 한 5, 6년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징역 2년형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때거든요. 봐주고 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김명수가 또 문재인이가 자기 정권 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김경수를 갖다가 2년간 형을 줬다면 안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살았습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 사면됐고 그러나 복권이 안 돼가지고 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활동이 사실상 꼭 막혀 있었는데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지난 4월에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자 일시 귀국했지만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입니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야권에서는 애초 이번 광복절 특사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아서 이재명이 안심했지만 이재명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원래 그 민주당의 그 전통인데 안 해줬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속셈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 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하거나 반길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냐. 당대표 연임에 나서면서 차기 대선 가도를 갖다가 다지려는 이재명에게 김 전 지사가 복권돼서 친문진영 구심적 역할을 문재인 하는 걸 반길 수가 있겠느냐. 자기 목이 달랑달랑 하는데 뭐 그 얘기입니다. 결국 실제 친명 인사들은 이 김경수가 오면은 복권이 돼서 오면은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하죠. 정성호. 대학은 뭐 서울법대 나왔는데 이 정성호는 이재명은 중앙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둘이 사법연수원 때부터 아주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그래서 이재명의 좌장이 됐습니다. 이 정성호는 이렇게 얘기했죠.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다.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가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못된 짓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한 이재명이 한번 받아봐라 이런 알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잘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사면위원회를 일단 통과했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면 그래 지금 이 결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대통령 마음에 달렸죠. 네.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께 한 그 행위는 지옥을 가도 한 1000번을 가야 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속임수를 많이 쓰고 대통령을 참 속였고 많이 속였고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고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 중에 있습니다. 탄핵을 시키려고 공작을 막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청문회였습니다. 그 일환이 지금 청문회, 정청래 또 여자 정청래 최민희가 여성 방통위원장을 아주 깨부시려고 했는데 이거 되면 자유언론을 갖다가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자유언론의 전사입니다. 이분을 박살을 안 내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아주 이재명이 아마 전체가 다 붙어가지고 거기는 반드시 최민희가 지켜라 저 부셔라 이렇게 했는데 못 부셨죠. 최민희가 못 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민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상대를 죽이려다가 못 죽이면 그가 죽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전쟁입니다. 사실 저번 청문회는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냐 야바이꾼들의 천국이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전사 이진숙이가 이겨낸 겁니다. 멋들어지게 혼자서 단기 필마로 달려가지고 그 여자 정청래 이하 군단들을 전부 다 그리고 뒤에 이재명 사령관의 총지휘를 부셔버린 겁니다. 예. 지금 뭔가 보입니다.
이제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싹수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김경수도 나와. 너희들끼리 싸워봐. 예.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몰이, 이거는 엄청난 강공이었는데, 여권 분위기, 그래? 대통령에게는 카드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카드를 잘 사용 안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니, 사용 안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문재인 좀 봐줘. 이재명하고 문재인 둘 중에 그래, 너희 둘이 그래도 안 싸우나 한번 보자. 김경수 한번 내보낼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좌한 비서관입니다. 문재인의 정권에서는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런 김경수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 족쇄가 풀리면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찾아서 모색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공산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는 이재명이가 뜨거워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 금년에서 재판에서 자칫하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을 종치는 겁니다. 친명의 조종이 울리는 날입니다. 자, 김경수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 족쇄가 풀리면은 이제 비명계는 활로 모색을 할 거고, 정치권에 복귀하면은 김동연이하고 임종석이하고 박용진이 등 야권의 잠재적 또 대권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서 이재명을 때려 부수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문계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을 지금 거기다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친문계로 딱 돼 있는 고민정이가 있습니다. 아, 문 대통령이 아주 총애하는 최고위원. 네. 경희대학교 저기 분교 출신이죠. 당시 분교 출신이죠. 그냥 경희대학 이름으로 선후배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고민정이가. 특별사면 복권은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그널입니다. 그 친문의 본 마음을 얘기합니다. 복권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복권해 주십시오 하고 액을 복권하는 겁니다. 특별사면 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사인입니다. 시그널. 읍소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이게. 김동연도 전날 소셜미디어에다 뭐라고 했느냐.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문계 일각에서도 포럼 등 형식 만들어가지고 정치 연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시작됐는데, 이재명은 지금도 입을 꼭 봉하고 갑작스럽게 대통령께 며칠 전부터 대통령께 만나자, 긴급으로 한번 만나 뵙자 하고 최대 예의를 토해서 말을 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해야 된다 하고 민주당에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거는요, 급하면 받아먹고 조금만 뭐 하면 쓰고 뱉었다는. 그런데 이들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달면 삼키는 걸 먼저 안 하고 쓰면 뱉는 거를 하고, 달면 삼키면서 동시에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아니, 회의의 본질을 완전히 자기 선전 도구장으로 만든 이재명을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저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는데 가만 안 놔둘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날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비춰진, 이 화면에 비춰진 얼굴을 이렇게 하면 잊을 수가 없는 게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진짜 미소겠습니까? 분노를 삭히는 그 미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데 저희는 끝까지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보십시오. 정치 평론하는 분들 다 거의 정상적이고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비토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용기 있게 받아들였는데 완전히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협치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인면수심이에요. 얼굴은 사람인데 이 동물적인 그 욕망에 그 욕심에 정권 찬탈 여기에만 올인돼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인간으로 같이 대우하면서 대화할 사람으로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준 셈이죠. 자, 이제 이재명이 혼나는 시즌2가 온 게 아니고 시즌3가 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시즌 라스트로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